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오늘 곽상준 지점장님과 배진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매 모시게 되셔가지고. 네. 네. 다시 이제 못 뵐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두 배밖에 못 불려요? 그렇죠. 100배 불리도 아니었어요? 맞아, 100배였는데 왜 2배로 벌렸지? 너무 소심해졌네. 20여 년 전에 힘들었구나. 네. 그렇죠. 네. 다시 100배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배 불리는 뭐 여기서 뭐 100배 나오는 종부들이 그럼요. 10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많죠. 예, 그렇죠. 5배, 6배 뭐 네. 뽕뽕 터지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수익률만 50%, 100%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 수익률인데 네. 올해 딴 데 가서는 말도 못 하죠. 그러니까요. 요즘 저 어디 가가지고 2차 전지 안 들고 있으면 거의 그렇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왕따당한 느낌? 저는 왕따하면 다행인데 저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LG 엔솔 상장할 때부터 이거 너무 심하다, 말도 안 된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자사주 매도 될 때, 이거는 뭐 충분히 안 좋은 뉴스다, 떨어질 수 있다 했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걸 통과하고. 그래서 너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라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돈 벌 기회를 놓쳤어. 막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이번에 그래서 욕 먹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제 이름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각도기 지점장 뭐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뭐 타겟 당하면 그 번역이 싫으시는데. 저는 한 번씩 꼭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테슬라 때도 그렇게 타겟이 돼가지고 아주 많이 당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이제 2차 전지 강세가 너무 이제 심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코스피도 2,500선 이제 돌파도 했고요. 예, 현재 시장에 대해서 혹시 지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2,500까지 박스권이 굉장히 그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일단 상승 추세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2,600에 한 번의 저항이 있더라고요. 좀 뭐 기술적 분석은 잘 모르지만 2,600 돌파하면 2,800까지는 무난히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뭐 이제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거쳐졌고 해서 올해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넌 US 달러 자산의 강세 시장이에요. 정반대. 2020년과 딱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은 그 US 달러만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아웃되고.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US 달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자산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권 자산, 그 중에서도 한국 자산,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조금 과열인 것 같고 과열을 시키는 과정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과정.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지금 뭐 거의 20조 가깝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뭐 이것들은 조금 숨고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과거 21년도 1월 달에 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거래대금이 양시장 모두 2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거기까지 나온다면 좀 아무래도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하나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게 많아서 뭐 피크를 친다면 그거보다 거래대금 고점 뚫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좀 과했는데 삼성전자 그때 장대 양목 그리는 날 거래소가 무려 40조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안 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거는 안 오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의 그런 강력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끈 원인이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수급이 몰림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멱살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수급이 약간 깨지는 듯한 이제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근데 그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끝나고 옆으로 행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장주들은 쉽게 꺾이진 않아요. 꺾이는 것도 이제 좀 시간, 만약에 이게 피크를 쳤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시간은 좀 걸리고 대신에 약한 고리들은 먼저 끊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2차 전지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양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실제로 지금 양산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게 물론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물론
또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뭐 반도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난이도예요. 대신에 양산은 전혀 달라요. 양산은 상당히 고난이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학습과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냥은 뭐 신규로 그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먼저 다 땡겨가가지고 아마 약한 고리가 이거라서 이거 먼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흔들리고 나면 이제 다른 주식들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으나 뭐 단박에 쭉쭉 빠진다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수급 흐름들이 좀 그 쏠림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미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네.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인데 의외로 많이 떨어진 것도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또 붙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K-뷰티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뭐 피부 뭐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얼굴 예쁘게 해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뭐 바이오 매드부터 뭐 이렇게 하여튼 뷰티 제품들이 매출이 계속 좋아요. 그래서 네. 그쪽이 또 주가도 괜찮고 그 뭐 그런 쪽 계속 좋을 것 같고 엔터 얘기하면 제가 소개가 3인데 제가 엔터를 없어. 제가 엔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미래 성장성 상당히 좋게 보는데 그래서 그냥 그쪽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떤 큰 홀에서 하는 콘서트의 그 저기를 보면 이 입장권 수익을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한국의 그룹과 한국의 가수들이 빌보드에 이제 막 진입했을 뿐이다. 근데 빌보드를 아직 점령하지 않았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쪽도 새로운 성장주로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반도체나 IT는 뭐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깜짝 놀란 건, 야, 수급이 진짜 빠르다. 이게 실제로 언제 풀릴지 정확한 답이 없는데 벌써 들어가네? 뭐 이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말고도 최근 디스플레이 쪽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스플레이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과연 좋을까 하는데 이게 시진핑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이 광저우 공장을 갔으니까 LGD는 진짜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모르겠어요.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반도체한테 20조 빌려줬잖아요. 네. 또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나 단행 상당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마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그래도 짜여왔던 마진을 한 번 더 짜여줄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IT라고 하면 제 생각에 일단은 그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차 IT들이 있어요. 전기차 IT요? 예, 전기차를 구성할 때 쓰는 IT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분께 한번 같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저점 매수를 좋아하셔서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 특히 이제 지금 뭐 2차전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셨던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 것 같은데, 그때 왜 이제 샀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는지와 그리고 얼만큼 보유했는지 그거에 대한 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 하나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네. 지금 1500% 수익 난 거 있고 네. 4000% 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팔고 짜투리 그냥 보려고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먼저 팔았는데 보려고 남겨둬서 4,000% 났다는 거죠. 근데 4,000% 먹은 건 아니잖아요. 먹은 건 아니죠. 그치? 근데 지금 1,500% 먹은 거는 아직 약간 블러핑 세게 하시고. 그래서 네. 짜투리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4,000% 나있더라고. 이것도 왜 미리 이렇게. 그런 거는 저는 부지기습니다. 맞아. 근데 네. 4,000%까지 네. M&A 되면서 가격이 났는데 네.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네. 금량하고 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리튬 회사를 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는데
ML이 되면서 올라가지고 아, 뭔지 알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수익률로는 4,000%인데 그거는 이제 수량은 없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계속 팔고 있는 종목이 때 1,500% 난 게 있어요. TCC 종목 얘기했잖아. 그래도 뭐 있는데 네. TCC 스틸이라고. 네. 그게 한 10년 들고 있었어요. 10년이요? 10년. 네. 한 10년 들고 있었어요. 몇 프로요? 1,500%. 15배? 네. 괜찮네. 10년에 15배면 괜찮네요. 괜찮죠. 네, 좋은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제 좀 2차 전지가 좀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 남은 물량의 3분의 2를 그냥 팔았어요. 네. 3분의 1을 한 번쯤. 아니 어떻게 중국을 10년을 들고 있냐? 10년요? 대단하다, 진짜. 10년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물려서? 물려서. 회사 가치는 사실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죠. 아, 철강업체들이 좋은 거 너무 많죠. 저도 이익 증가가 되는 철강업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계속 이익이 증가해요. 주가가 계속 그 자리야. 답답해 죽겠어. 그래. 네. 그리고 이게 또 대신 제가 원래 중소형주를 좋아하잖아요. 네. 또 PER 때가 그 당시 2대, 3대, 뭐 3대까지 나왔어요. 2대. 그럼 엄청 쌌었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중간에 한번 망가지긴 했어요. 그 망가진 걸 때문에 이제 더 싸졌긴 했었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뭐 10년 동안 별 변화가 없었어요. 회사가 이익이 나도 주가를 오르지도 않고 뭐. 그거를 우리 운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운빨이 좋으시네요. 네. 10년 다른 사람 버텼을까요? 보통 사람은? 물린 상태로 9년을 있는 경우는 봤어요. 물린 상태로. 물린 상태로 9년 정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뭐 그건 가능합니다. 먹고 9년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삼성전자하고 몇 개 빼고는. 네. 그리고 하여튼 또 중간에 한번 뭐 작년에 했던 오르기 전 15,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15,000원에 못 깨고 왔다 갔다 100번 했었거든요. 그걸 또 버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밀코치 1,500%까지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 회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모멘텀이 있었어요. 모멘텀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케이스죠. 네네. 케이스 이제 니켈 도금 강판으로 삼성 SDI에 뭐 나중에 납품할 거라는 원통용. 뭐그 당시는 뭐 물량이 미비하니까 나중에 이제 재료로는 작용할 수 있겠다 했는데 뭐 삼성 SDI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얘기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갑자기 이 종목 얘기하니까 옛날에 삼기라는 회사에 탐방 갔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봐요. 그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제가 여의도에 있었을 때 지점장 되기 한참 전이었으니까 18년,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네, 18년에 가서 이거 전기차 시작되면 전기차 그 배터리 케이스를 모듈화 시키고 이거 만들어주는 거 할 수 있는 이 3기가 되게 좋지 않겠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 들고 있어서 들고 있다가 약간 플러스 나길래 이거 안 되겠다고 팔았고 그 다음에도 전혀 얘기 없다. 최근에 좀 역시 정차 되니까 이슈가 나니까 좀 주가 올랐던 것 같아요. 이름도 좀 바꾼 걸로 알고 있고 갑자기 그 기업이 생각이 나네. 네. 저는 근데 10년씩은 못 갖고 있어요. 물려도. 그럼 10년 말고 한 몇 년 정도 보유하셔서 최근에 이제 익절하고 계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네, 1년 넘은 것들 있죠. 저는 요즘에 음식료는 익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완전히 익절이 안 된 거는 전 아무래도 제도권에 있으니까 금감원에 저한테 관심은 없겠으나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안 판 거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판 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영역에서만 그 면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게 보였고 수출 설비 확장을 한 것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아까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너무 좋다고 봤잖아요. 네. 근데 제 기준으로 엔터가 조금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 사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없을까 봤더니 이 엔터 하는 이 연예인들이 이걸 먹고 이 그냥 찍은 거야. 유튜브 같은 걸 찍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터져갖고 해외에서 일종의 K푸드로 이게 통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매워서 저는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가 딱 보니까 수출 공장을 새로 지었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근데 왜 거기 그 원래 있던 공장에서 그렇게 멀리 지으셨어요? 했더니 수출하려고.
그럼 100% 수출합니까? 네, 100% 수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편입을 했고 밀값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원재료가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거는 뭐 더 사도 되고 이렇게 무조건 간다. 너무 편하다. 근데 역시나 무조건 갔어요. 너무 뻔히 보였고, 근데 원래는 계속 갖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그거 수익은 한 40%밖에 안 났으니까 원래는 계속 갖고 있으면은 한 2배까지도 갈 수는 있는 주식인데, 근데 지금 뭐 또 여전히 2배 이상 오를 주식이 너무 많잖아 지금. 그쵸. 아직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그래서 팔았고요. 또 아직 완전히 다 안 팔았던 것, 이것도 음식료인데, 이것도 뭐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너무 쌌어요. 대기업인데 말도 안 되는 주가였어요.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2배가 안 돼요. 예?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2배가 안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1년 반만 갖고 있으면 본전 찾는다. 그렇죠. 1년 반만 찾. 내 주인이고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샀는데 막 35%씩 빠지는 거예요. 35% 빠졌는데 거버넌스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대기업인데 대주주가 집권 줄 알아. 근데 기업을 쪼갰다 붙였다 막 해요. 근데 그 작업이 끝났어. 그래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저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옛날에 사신 분들은 30% 40% 물렸어.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사드리는데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 건 없겠죠. 좀 사드렸거든. 비슷한 비중으로 사드렸어. 이분들은 지금 뭐 100몇십 % 수익이 났고, 기존에 샀던 막 35% 40% 깨진 분들도 한 80, 80% 수익이 나서 이제 많이 거의 한 8월, 9월 팔았어요. 왜? 이것도 갖고 쓸 수 있어요. 더 오를 것 같기도 해. 근데 다른 또 괜찮은 주식들이 뭐 여전히 많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배 대표님하고 그런 데서 약간 결이 틀리다고 할까? 방식이 좀 다르신 거죠. 네. 그렇죠. 제 마음이 바쁘잖아. 따라잡으려니까. 여러 번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최근에 그럼 좋아 보여서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업종들이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헬스케어 좋게 봐서 네. 헬스케어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 소비 관련해서 그 여행 관련 기업 중에 이제 그 직접 연관은 없지만 하여튼 주요하게 연관이 있는 주가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회사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딱 하나,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 회사의 DNA를 좀 알아서 제가 2001년도에 그 회사 탐방을 했는데 지독한 회사예요. 부회장 방에 한 20년 쓴 옷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주주가 뭐 사치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사업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기억이 있어서 그 회사를 쭉 추적해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다 거덜났어. 근데 그래서 뭐 빚도 없던 애가 미친 듯이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 회사가 결국 이거 다 잘 맞겠구나. 근데 이제 이익은 증가가 확실하거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기업들. 턴어라운드. 그걸 가장 좋아하는데 이쪽 지분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 지분 많이 늘렸고, 근데 절대 제가 보기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느끼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생존 본능과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기업의 어떤 색깔, 저는 이걸 DNA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지 않고 정상화되면 정상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제 느낌에는 땡처리에서 샀는데 할인도 아니야. 대바겐세일도 아니고 땡처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긴급 물량 90% 세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주식을 좀 최근에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뭐 일단 결과는 좋아요. 현재까지는 결과가 좋고 앞으로도 뭐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정상만 봐도 정상화만 돼도 한 2배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정상화가 아니라 본궤도까지 가면
한 3배, 4배도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헬스케어와 여행 관련된 이제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뱃사부님은 최근에 이제 좀 좋게 보신 업종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가 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에너지 관련 앞으로 이제 에너지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신재생이든 뭐 원전이든 뭐든 이제 또 뭐 다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 에너지가 일단 돼야 이게 사실은 2차 전지도 되는 거지. 전기가 어떻게 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내가 생각하기는 그게 전기가 필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에너지 관련 그리고 저야 또 제일 잘하는 게 또 중소형 또 주잖아. 최근에는 M&A 관련 될 만한 회사들 주로 또 사모으고 있고. 맞아. 그쪽에 쩔어 있는 거 많아요. 전력 관련 중소형주들 중에서 요즘 근데 꿈틀꿈틀하더라. 그리고 충전 관련 인프라 쪽 하는 애들도 이번에 이미 좀 움직이긴 했어요. 네.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뭐 이번에 테슬라 그 인베스터 데이 때 했던 게 전부 다 전력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기가 왔으면 자동차가 10,000대죠. 100만 대인가? 10,000대지 10,000대. 10,000대 맞죠? 전기차가 10,000대야. 10,000대면 그러면 우리가 8천만 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그 전력으로 환산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다 주유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전을. 그러면 전력 소요가 이거는 그냥 바로 피크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문제가 사실은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방식이 좀 다르긴 하셨는데 아까 이제 좋은 기업들이 이제 상승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버티는 방법과 그리고 뱃사부님은 그 아직 안 가고 나중에 갈 기업들을 버티는 방법 두 분 다 이렇게 버티는 방법이 다르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게 이제 버티는 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버틸 때 보통 어떤 걸 체크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갑자기 버틴다니. 작년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하나 있어요. K모 주식이라고 2차 전지 관련 주 하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그 주식을 옛날에 좀 갖고 있었어요. 21년도에. 21년도에 적지 않은 물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야, 10배도 넘게 올랐잖아.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제가 그 기업이 분기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형님이 쫙 말라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1년 넘어가기 힘들겠는걸? 그럼 그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갈 때 가더라. 난 이런 내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현금이 마르는 기업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리를 했던 경험이 나고, 그건 이제 못 버틴 건데, 지금이라도 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현금이 마르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티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매출과 이익의 제가 생각했던 앞으로 몇 분기 동안에 이루어질 매출과 이익의 증가 또는 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버텨요. 그거는 뭐 오히려 예상했던 수준에서의 매출과 이익 증가가 나온다면 더 사야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면 빠지거든. 작년도는 보통 평균 한 35%씩 빠진 것 같아요. 사면. 그렇죠. 다 빠져서 그래서 물타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00 안 됐잖아요. 네. 지난번 2,600보다 지금 잔고가 훨씬 상태가 좋고요. 수익률 상태가. 그럼 왜냐면 밑에서 물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물타기를 정말 풀로 했어요. 돈이 땡전 한 푼 없었어, 계좌들은. 거의 모든 계좌들이 신규로 들어온 계좌 빼고는 진짜 예를 들어 10억짜리 계좌가 돈이 100만 원이 없어. 그 정도로 탈탈 떨어가지고 주식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계좌들이 이제 그 현금이 한 4%, 5%? 요 정도 5% 정도 내외 이렇게 채워졌죠. 이제 점점 더 채워질 겁니다. 이제. 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버티는 방법은 하여튼 실적 체크하고 실적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으면은 물렸으면 더 사든가 이런 식으로 단가 낮추기. 단가 낮추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가를 낮췄으니까
지금 2,600 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2021년 9월 17일 날 수익률 고점을 찍었었어요. 네. 그리고 지수는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고 삼성전자 피크 치면서 근데 그 이후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9월 달에 실질적으로 뭐 코스닥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하게. 네. 저는 이제 그때까지 아주 좋았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는 느낌상은 앞으로 2,300포인트 안에 3,300에서 기록했던 네. 고점을 따라잡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서의 물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맞았을 때 확신을 네. 갖고 이제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떨이잖아요. 네. 나는 분명히 싸서 이건 할인가야. 이건 40% 할인가로 샀는데 거기서 추가로 30%가 할인을 더해. 그럼 사야지 그거는. 네. 그랬었죠. 네. 그럼 뱃사부님 혹시 버티시는 방법? 아까 10년도 버티셨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뭐 PBR, PER 펀드가 워낙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네. 일단은 뭐 자산 가치가 높든지 아니 뭐 PER이 좋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버티죠. 버티다가 예를 들면 내가 그 옛날에 신풍재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회사는 신풍 불었잖아요. 신풍. 불었죠. 신풍재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자산 가치로만 샀어. 다른 게 이제 회사에 뭐 그때 원래는 이제 백판지 만드는 회사인데 뭐 박스 재료도 쓰긴 쓰이죠. 백판지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재 그렇게 고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그전에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그렇죠. 아마 나는 팔 수밖에 없다고 이제 구조를 이제 인식을 구조를 보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디서 내가 하여튼 물건을 좀 내놨다는 소문도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할까 말까 근데 안 팔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익이 막 갑자기 엄청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퇴직값이 떨어지니까 원재료 가서 하락하면서 막 이익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얘는 벌써 공장을 벌써 팔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그 부지가 어디 무슨 봉사에 이렇게 시행 부지로 확정이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접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그런 찰나였는데 근데 이제 이익이 막 나는 상태인데 이제 자기 생각에 이제 접을 마음을 먹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장 옮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새로 그냥 그 공장을 아예 업체를 기계 팔아버리고 이제 폐업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폐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쿠팡이 막 올라가면서 쿠팡이 막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률이 몇백 프로였더라. 한 500% 이상 뭐 이렇게 난 것 같아. 500, 600% 뭐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지분을 딱 4.99% 들고 있었어요. 신고 안 하고 지분을 다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그냥 4.99% 거의 많이 들고 갔어요. 끝까지 다 들고 갔는데 그때 쿠팡 그거 터지면서 거리가 뜻하지 않은 제 재료로서 터진 거죠. 그런 사실 운이 좋다는 건데. 운빨 많으신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폭탄 세례를 뭐 그냥 빠져나왔죠.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회사는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하고 들어갔었죠. 근데 다른 걸로 이제 올라오니까 팔고 나왔죠. 그러니까는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산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고 예를 들어 빚잔치만 해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니까 뭐 기다리는데 뭐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원래 중소형주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특히 뭐 재료를 보고도 가지고도 있지만 재료를 보고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급등할 수 이렇게 좀 중소형주 중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주식을 주로 사서 최소 100% 이상 올라갈 만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한 경험 노하우죠. 경험. 네, 진짜 그러네요. 경험으로 얻게 된 노하우.